안녕하세요. 금형 제작법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특수 가공에 대한 두 번째 강의로 이제 특수 가공 중에서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우리 요 기계적 방법하고 이제 전기화학적 방법은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열적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적 방법은 말 그대로 요 공작물에 이제 고온을 가해서 공작물을 국부적으로 이제 그 용융시켜서 제거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화학적 방법은 이제 그 재료가 그 용액에 집어넣었을 때 그 재료를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부식시켜서 가공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적 방법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이제 방전 가공이 되는데요. 그 방전 가공은 실제 금형 제작하는데 상당히 많이 그 활용되고 있는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전은 뭐 절삭 가공이 아예 뭐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절삭으로는 뭐 상당히 좀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절삭 가공을 대체하는 좀 가공 방법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초경 공구라든가 또 금형에 사용되는 이제 재료는 굉장히 좀 경도하고 좀 인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료 가공에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 방법이 되겠고요. 아주 뭐 직경이 작은 뭐 구멍이라든가 또 이제 뭐 원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그 뭐 사각형이나 여러 가지 각 형태 그 여러 가지 형상의 뭐 구멍 가공에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방전 가공으로 실제 가공한 예가 되겠는데요. 저거는 이제 그 알루미늄 압출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갖다가 압출하기 위해서 압출 다이는 제품하고 형상하고 요철이 반대가 되는 이런 형상으로 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거는 사실은 절삭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형상이 되겠고요. 이제 방전 가공으로는 뭐 상당히 뭐 어렵지 않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나선 형상 같은 것도 이제 그 방전 가공으로 또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공구 자체가 이제 방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공구 자체를 갖다가 엘렉트로드 전극으로 만들어 주면은 아주 서서히 회전시키면서 진입을 시켜주면은 전극하고 공작물 사이에 방전이 생기면서 요 그 전극하고 이제 그 요철이 뭐 반대가 되는 이런 그 나선 형상의 구멍을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경화강에서 아주 그 작은 그 노즐 구멍을 가공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방전 가공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이제 공구하고 이제 공작물 이게 두 개가 다 전도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구와 공작물에 전압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연유 내에서 아주 0.02mm 정도로 이제 근접시켜 주게 되면은 이제 방전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방전이 생기는 그림을 갖다가 좀 도시한 예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방전이 생기게 되면은 방전할 때 상당히 그 높은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방전할 때 생기는 열로 요 재료가 그러니까 방전되는 부분이 이렇게 국부적으로 이제 그 용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부적으로 용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방전할 때 이제 또 충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용융된 부분은 이제 제거가 되면서 가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가 이제 다 전기를 통해야 되니까 이제 공작물은 뭐 전도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방식이 방전에 의해서 용융을 시키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뭐 재료의 경도라든가 또 치성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가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공구도 전극이기 때문에 이제 공작물만 가공되는 게 아니라 공구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구의 소모를 고려를 해서 전체 그 뭐 공구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작업이 여러 가지 이제 제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가공한 공작물이 이제 공구하고는 약간의 이렇게 좀 큰 형상으로 공작물이 이제 가공이 되겠죠. 방전 가공의 이제 가공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방전할 때는 이제 초당 요 수천 개 스파크가 이제 발생이 되고
다음에 이제 스파크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열은 공작물을 이렇게 이제 국부적으로 이렇게 그 용융을 시키고요. 이렇게 용융된 부분은 이제 스파크 충격에 의해서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또 방전할 때 발생되는 이제 스파크는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작물의 절삭 양하고 그다음에 표면 다듬지 상태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공작물 표면은 이제 용융됐다가 다시 응고가 되기 때문에 표면은 상당히 좀 그 재주조층이 이제 형성이 돼서 굉장히 좀 내마모성이나 좀 내부식성이 이제 우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작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표면에 요 여름력에 의해서 좀 미세균열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하고 공작물은 한 0.02mm 정도로 일정한 요 간극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방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가공 정도가 높은 그런 제품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 방전할 때는 이제 여기 플러스 쪽이 이제 훨씬 더 그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 공작물을 플러스 쪽에 연결하고 이제 공구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저기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제 방전 가공한 표면을 갖다가 확대한 사진인데요. 방전했을 때는 용융됐다가 다시 응고가 된 이렇게 그 재주조층 같은 걸 재주조층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방전 가공에 사용되는 이제 공구는 뭐 전도체이면은 되고, 또 이제 요 공구 형상하고 그 요철이 그 반대되는 형상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구는 가공하기가 좀 용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구는 이제 흑연이나 뭐 구리 같은 재료를 써서 이제 좀 요건 다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재료니까 이런 재료들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는 이제 마이너스 전극, 공작물이 이제 플러스 전극 쪽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전 가공에서는 공구도 방전할 때 마찬가지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좀 그 다수의 이제 동일한 공구를 사전에 좀 제작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설계 시 방전할 때 좀 한 0.02mm 정도의 간극이 있으니까 이런 간극을 고려해서 공구를 좀 설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공구 형상은 이제 공작물하고 서로 요철이 반대되는 그런 형상이 되겠고요. 자, 방전 가공의 이제 장점은 그 공작물을 국부적으로 용융시키기 때문에 뭐 초경합금이라든가 뭐 당금질강, 뭐 내열강, 자, 이런 것들은 절삭이 잘 안 되는 재료들이죠, 그렇죠? 이런 이제 뭐 고경도, 아주 경도가 높은 재료라든가 뭐 취성 재료의 이제 가공이 좀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그 공작물에서 이제 뭐 강성이 좀 약한 얇은 부분이라든가 뭐 깊은 홈 같은 거는 좀 절삭으로 가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도 이제 방전에서는 좀 효과적으로 이제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열 영향이 이제 그 표면에서만 이제 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작물 전체가 받는 영향은 이제 좀 그 적어서 가공 뭐 변질층이 좀 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그 표면은 이제 내마모성이나 내부식성이 우수한 그런 표면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공 정도가 그 높은 그 가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전 가공이 이제 계략도인데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동력을 이제 공급하는 장치에서 이제 그 공작물하고 이제 공구에 요 그 전압을 가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하고 공작물이 또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니까 요 서버 기구를 사용을 해서 공작물하고 공구가 일정한 간극이 되도록 이제 공구의 이송을 갖다가 요 제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또 작업을 할 때 공구가 이제 방전에 의해서 마모가 되니까 당연히 요 서버 기구에서는 공구의 마모를 갖다가 보정해서 제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적으로 이제 방전은 여기 그 절연유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연유를 써서 공구하고 공작물을 이제 절연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공작물에서 제거된 재료라든가 공구에서 제거된 부분은 이제 뭐 분마 상태로 뭐 절연유에 떠 있기 때문에 그 절연유를 당연히 그 순환시키면서 좀 필터링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와이어 방전 가공은 저희 이제 공구를 갖다가 이제 그 와이어를 공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이제 전극으로 사용을 해서 또 와이어를 이송하는 데 따라서 이제 그 와이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하고 방전이 생기니까 그 와이어 이송에 따라서 공작물에서 어떤 그 단면 형상을 어떤 절단하는 이런 그 방전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거 이제 와이어 방전 가공이 이제 계략도가 되겠는데요. 자, 전체 와이어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와이어를 갖다가 지금 맥스 방향, Y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그쵸 절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와이어는 이제 그 XY 방향으로 제어가 가능하니까 상당히 그 와이어 방전 가공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단면 형상이라도 효과적으로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 와이어 재료는 이제 뭐 텅스텐이나 이제 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경은 한 뭐 0.05에서 한 0.25mm까지 상당히 좀 직경이 가는 이런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밀도는 한 5미크론 이내로 정밀 가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공작물 두께는 한 300mm 정도까지 굉장히 좀 두꺼운 공작물도 좀 가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가공 속도는 이제 뭐 두께에 따라서 두께가 한 5mm 정도 공작물이면은 속도가 한 뭐 분당 한 10mm 정도의 이송 속도로 좀 가공할 수가 있고요. 좀 두께가 좀 두꺼워지면은 이제 가공 속도는 좀 당연히 좀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 방전 가공은 가공 정도가 굉장히 좀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꺼운 공작물일 경우에 단면 가공에 있어서는 아주 그 독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와이어 방전 가공으로 아주 복잡한 그 단면 형상을 가공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뭐 다이라든가 뭐 펀치나 뭐 공구 등의 이제 제작에 실제 와이어 방전 가공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도 이제 그 집점을 시키면은 상당히 좀 고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레이저를 가공에 이용한 것이 이제 요 레이저 빔 가공이 되겠습니다. 뭐 레이저는 뭐 영어로 이제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and 뭐 Radiation 여기 머리 글자를 이제 딴 게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도 방출 과정에 의한 뭐 빛의 뭐 증폭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자, 뭐 레이저가 뭐 발생되는 뭐 원리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레이저는 그냥 단일 파장의 빛이고 상당히 좀 그 지향성이 이제 좋죠.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뭐 빛의 세기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이제 집중을 시키게 되면은 상당히 좀 에너지가 집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집점부에서는 충분히 공작물을 용융해서 제거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가공 원리는 뭐 지금 레이저를 집중해서 상당히 좀 그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이를 이용해서 이제 가공에 활용하는 게 이제 레이저 가공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레이저 파장이 크면은 좀 그 출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미세 가공에 좀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파장이 큰 뭐 CO2 뭐 레이저라든가 뭐 ND 뭐 야그 레이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엑시모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장이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좀 그 미세 가공에 좀 적합한 이제 그런 형태의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 요 그 빔 가공은 뭐 비단 절단뿐만 아니라 뭐 구멍을 가공한다든가 또 이제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용접을 한다든가 또 표면 열 처리라든가
어떤 표면 특성을 뭐 개질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속 표면에다가 뭐 이렇게 뭐 글씨 같은 거를 쓰는 마킹 등에 상당히 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저를 집점했을 때 이제 뭐 재료를 용융 증발시키려면은 이 에너지 밀도가 이제 1제곱 미리당 한 10의 5승 와트 정도가 돼야지 이 재료를 갖다가 이제 용융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가공 특성은 이제 재료를 그 용융 증발시키는 이제 이런 그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이저가 이제 집점된 부분은 이제 재료가 용융돼서 증발되면서 이제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국부적으로 용융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의 모든 종류의 재료를 갖다가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전체 레이저 가공할 때 집점부는 한 0.1mm, 2mm 정도의 직경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 가공할 경우에는 한 그 직경 대비 한 그 직경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깊은 이런 구멍도 요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가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레이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그 전자 빔을 이용해서도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그 전자 빔 가공은 이제 요 방출되는 이제 여기 전자를 갖다가 여기 그 자석 렌즈로 요 마그네틱 렌즈로 이제 집점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한 6000도씨 이상의 상당히 고온이 되기 때문에 그 재료가 이제 용융 증발되면서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전자빔 집점부는 이제 그 레이저 빔보다도 상당히 좀 그 아주 그 작은 부분에 그 집점이 가능해서 한 12에서 한 25 미크론 정도가 이제 집점부 크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 전자빔은 진직도가 우수해서 요 그 직경 대비 깊이가 한 100배 되는 그런 그 작은 구멍도 가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점부에 있는 재료는 용융 증발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재료에 그 가공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그 가공 조건에서 이제 엑스레이가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가공은 좀 진공 중에서 가공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자빔 가공은 이제 상당히 아주 그 미세한 요 구멍이나 그다음에 요 슬롯, 요 홈 같은 요 가공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 한번 가공 예인데요.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사람 머리카락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뭐 작은 요런 이제 뭐 요 구멍이라든가 그다음에 머리카락보다 여기 작은 요런 거 슬롯 같은 거 아주 작은 요런 그 슬롯 같은 거를 좀 가공한 예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빔은 이제 여기 그 디플렉션 코일에 의해서 이제 요 전자빔을 약간 요 그 방향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그 형상을 갖는 이런 그 작은 형상 부분도 요 전자빔으로 이제 아주 미세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플라즈마를 이제 가공에 이용한 게 이제 플라즈마 가공이 되겠는데, 이 기체가 이제 그 초고온에서는 이제 그 음전하의 그 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전하의 그 이온으로 이제 그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분리된 상태를 갖다가 이 플라즈마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이제 보통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실제 여기 플라즈마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하고는 다른 그 물질의 하나의 그 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플라즈마 아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작물은 뭐 전도체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면은 한 2000도씨 이상의 온도가 되기 때문에 공작물이 좀 용융이 돼서 좀 제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플라즈마 가공, 이제 가공 속도는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정밀도를 요하지 않는 좀 난삭제 가공에 좀 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뭐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사실 우주는 요 플라즈마가 이제
가장 흔한 상태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이 뭐 대표적인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한 99%는 이제 뭐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가공은 이제 공작물을 이제 그 용액 속에 애칭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작물을 애칭액 속에 담가서 공작물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가 부식시켜서 제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가공은 이제 뭐 화학 밀링하고 뭐 화학 블랭킹하고 뭐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화학 밀링은 요 부분적으로 뭐 재료를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좀 좀 두께를 갖다가 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좀 제거를 갖다가 좀 제거를 해준 방식이 되겠고요. 그다음 화학 블랭킹은 이제 형상을 좀 완전히 좀 따내는 가공 방식으로 이제 좀 복잡한 형상에 좀 얇은 공작물 가공에 활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 화학 밀링의 두 가지 예인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미사일 표면 그 판넬에서, 여기 미사일이니까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무게가 좀 감량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화학 밀링으로 이렇게 이제 두께를 갖다가 아주 줄여 그 공작물을 제거해서 굉장히 좀 얇게 만들어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도 이제 뭐 부분적으로 그 화학 밀링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좀 그 제거해 버린 이런 그 실제 가공제가 되겠습니다. 화학적 가공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 이제 부식을 이용하는 방식이니까 먼저 요 준비 단계에서는 공작물 표면을 갖다가 이제 일정하게 부식이 되도록 깨끗하게 좀 세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스킹 단계에서는 이제 가공하지 않을 부분은 이제 코팅해서 이제 부식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그 작업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에칭 단계에서는 이제 요 마스킹한 공작물을 용액에 담가 놓게 되면은 이제 공작물에 그 마스킹 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부식이 발생이 되면서 가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이제 충분히 공작물이 뭐 제거가 됐으면은 이제 공작물을 이제 용액에서 꺼내서 뭐 마스크를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화학적 가공에서는 이제 부식이 되면서 실제 여기 마스킹한 부분 이하가 조금 이렇게 파먹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언더컷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언더컷이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서 좀 마스킹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가공에 따라서는 이제 언더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단차를 또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스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단계에서는 지금 요 부분만 부식을 시키고, 그렇죠? 요 부분만 부식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마스킹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만 부식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마스킹을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부식시키면은, 자, 처음에 부식됐던 부분은 깊이가 깊어지고, 그쵸? 두 번째 여기 원래 마스킹 되어 있던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부식은 균일하게 이루어지니까 한 요 정도 또 두께로 부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또 한 번 더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작물을 이렇게 세 번 단차가 있는 이런 그 제품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화학적 가공은 항공기 뭐 날개라든가 상당히 좀 대형 공작물에서 이제 그 불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좀 제거하는 좀 효과적이고요. 또 이제 공작물이 좀 얇고 좀 형상이 좀 복잡한 이 부품 가공하는데 좀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이제 뭐 용액에 담가서 이제 부식시키는 방식이니까 뭐 공정이 간단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형상에 뭐 밀링이라든가 이제 여기 브랭킹에 좀 그 용이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공작물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스킹 안 한 부분은 뭐 동시에 부식이 되니까 뭐 여러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이제 금속 재료가 이제 적당한 그 부식 용액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금속 재료의 가공에 좀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가공 시간이 이제 부식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공 시간이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에칭하기 전에 좀 표면의 결함을 좀 모두 좀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가 이제 깊어지면 이제 언더컷이 좀 심해지니까 좀 또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이제 판넬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그 재료를 갖다가 좀 이제 그 제거한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아주 두께가 이런 얇은 이런 형태의 공작물을 이제 요 그 화학적 가공으로 가공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형 제작법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